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습지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니다.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2018년부터 국제생물 다양성 포럼 중 한중일 학자들의 사례 공유와 지역의 생물 다양성 사례를 들어보는 포럼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의 학자들을 초청하지 못해 국내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할 네 분을 모셨는데요. 이백은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배명손 충북연구원 선입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전숙자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박현소 충북 생물다양성 보전협회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습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단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의 핵심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생명의 땅 습지에 대해서 이백은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장님의 발표를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땅 습지의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을 설명하는 많은 수식어 중에 아마도 삼면으로 바다가 둘러싸여 있다는 표현이 가장 많은 수식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삼면이 바다라는 것은 바다와 접해 있는 연안에 넓은 갯벌들이 펼쳐져 있다는 뜻이죠. 또한 산이 많다고 하죠. 우리 내륙의 대표인 충북처럼 산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내륙에서는 산과 평지 사이에 굽이굽이 강줄기들이 흐르면서 수려한 경관들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 물과 가까이 있는 곳, 이런 곳에 생명들이 살고 있죠. 사람을 비롯한 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처럼 물이 흐르는 곳, 물과 접해 있는 이런 환경들을 우린 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습지에 대해서, 습지가 어떤 곳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사진들이 이제 습지의 경관 사진들인데요. 습지란 무엇인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습지란 것은 보시는 것처럼 물에 젖은 땅, 그리고 물에 접한 환경과 물에 의해서 환경이 조절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습지는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데요. 생명들이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또한 습지는 지구 표면에 그 한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에서 8%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작은 면적이지만 지구상의 생물종의 40%가 생존하는 높은 생물 다양성을 가진 그런 곳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 이런 곳이 습지인데요.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류의 문명이 발생이 시작된 곳, 그리고 문명이 발생이 시작돼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화와 경제적 이익을 주는 곳 또한 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습지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습지는 하천이 바다로 흘러가면서 바다와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조시 바닷물이 올라오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경계를 우리가 하구라고 얘기합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이곳이 연안과 내륙습지의 경계가 되고요. 이 위에 부분, 경계의 이상 부분을 우리가 내륙습지라고 합니다. A 부분은 하천이 되겠고요. B 부분은 우리가 그 분화구에 물이 고여서 습지가 형성된 곳, 오름이라고 하는데 제주도에 이런 특이한 지형들이 많이 있죠. 동백동산 습지 같은 것이 이곳의 대표적인 습지고요. C 같은 경우는 내륙 습지 중에
높은 산에 있는, 즉 고산 습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D 부분은 하천이 흐르다가 홍수가 되면 넘치는 홍수터가 있습니다. 이런 홍수터를 우리가 배후습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남 창녕의 우포늪이 대표적인 배후습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호소라고 일컬어지는 습지는 호수와 늪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해안에는 하구와 연안에 해안 습지, 연안 습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하구와 연안 습지, 이게 연안의 습지를 대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천, 호소, 말씀드린 대로 호수와 늪을 얘기하고, 소택지라고 하는 곳은 배후 습지와 고산 습지를 대표하는 습지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습지 유형들은 물의 흐름, 물의 성질, 이러한 것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습지가 중요하고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교육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교육과 홍보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습지의 보존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에 올해 처음으로 습지 보호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충주 비내섬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보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이렇게 습지 보호 지역이 지정됐는데요.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습지 보존법에서 5년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변화 관찰을 하고 또 정밀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보호하는데 법적인 제도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람사르 협약입니다.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특히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물새가 중요하죠. 여기에 사는 대표종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개발에 의해서 매립이나 간척이나 이런 등등의 개발에 의해서 사라지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범지구적으로 그 다자 간의 그 환경 협약의 최초의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71년도 2월 2일 날 이 협약이 발족이 됐는데요. 습지라는 단일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 조약은 국제적으로 이 람사르 협약이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2월 2일 협약이 체결돼서 이 날을 기념하는데요. 올해 습지, 물 그리고 생명,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이야기가 습지, 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고 우리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보고인 습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왜 습지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느껴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먼저 우리 충북에는 어떠한 습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충북에 어떤 습지가 있는지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충북은 대표적으로 금강이 지류인 곳이 많지요. 그래서 금강, 대청호, 그다음에 충주호, 그리고 청주를 가로지르는 무심천, 그다음에 미호강, 이렇게 다양한 습지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지금은 오염을 정화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예. 그 습지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그 충청북도에서는 그 미오토피아 선언을 했죠. 네. 미호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네, 미호강은 금강의 큰아들이라고 그러죠. 89.2km의 큰 강이기도 하고 청주를 흐르는 강폭은 금강보다도 더 규모가 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흐르는 물은 음성이나 진천 이 라인을 흐르면서 주변에 축사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농사에서 오는 오염원 이런 것들을 다 떠안고 흐르기 때문에 물의 수질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미호강을 살리기 위해서 미호강 유역협의회라는
각계각층에서 한 200명 정도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미호강을 살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생물다양성 보존협회에서도 생물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생물 다양성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학계라든지 이제 관계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인력 전문 인력으로 그것을 다 조사하거나 또한 그걸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민단체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일단 생물다양성 보존협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미호천에 관련돼서 좀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호종계가 서식지가 이제 금강과 그다음에 미호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밝혀졌고요. 또한 이 신수마자가 미호천에 다시 발견된 것까지 또 생물다양성 협회에서 이제 조사하고 또 이것을 발표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긴 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생물종들이 계속 감소하는 지역들을 좀 중심으로 생물종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 종이 있고 이렇게 보존해야 할 지역들이 많구나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요. 좀 전에 그 미호강 말씀하셨는데요. 그 한강유역에는 그 충주의 비내섬이 첫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들었는데요.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가요? 이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여러 절차들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그 지정 기준이 있는데 우선 자연 상태가 원시적이냐, 그리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냐, 그리고 희귀나 멸종의 그 야생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느냐, 또는 특이한 경관과 지형 지질학적 가치가 있느냐 등의 그런 기준이 있고요. 이런 기준을 적합하냐 안 하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습지를 저희가 발굴을 해야 되고요. 발굴된 습지가 이런 우수한 그 가치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정밀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이 정밀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 보호 지역으로 지정 건의를 하게 되면 국가인 환경부에서 이 지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지역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요.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습지 보호전법 내에서 이제 국가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예. 예. 이런 어떤 국가 습지 보호 지역도 중요하고 우리 충북에서도 습지를 보호해야 되는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충청북도는 습지 보호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국가에서 지정하는 습지 보호 구역이 있는가 하면 지자체에서도 습지 보호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0일 충주 비내섬이 국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충청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습지 보호 구역이 지정이 안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 불명예를 이번에 이제 씻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습지에 대한 보호 구역이 없다는 얘기는 보호할 습지가 없다기보다는 습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이백은 센터장님께서 발표 자리에서 말씀하셨지만 습지에 대해서 인식이 일반 도민들도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쓸모없는 땅 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 그래서 굳이 왜 습지를 보존해야 돼? 저기에 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이런 인식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걸 하고 싶어도 우리 도민들이 그런 인식이 없다면 행정에서도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습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가장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법에서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거 습지 보호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의무가 아니고 습지 보존 관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 습지 보호 구역 지정과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계획들이 시행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충북 환경 보전 계획에서도 습지 보전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서 습지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습지가 물론 그물 공급 또는 물 확보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만 습지의 가장 큰 역할은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생물 다양성 보존이에요. 그래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습지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습지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습지를 만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인공 습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천이라든지 일반 도시 지역에 습지를 인공적으로 만드는데 그런 인공 습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약 200여 개 정도가 되는 충북의 습지를 정밀 조사를 해서 특성은 어떻고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생활형 습지도 좀 필요하겠다. 우리 일반적으로 주택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작은 규모든 이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규모의 습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습지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거기서 파생되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습지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 제정 등 행정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서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생물 다양성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충북에서 습지 보호 지역이 늘어나면 생물 다양성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네, 일단은 그 생물 다양성은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종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습지라는 형태가 환경적으로 상당히 특이한 형태거든요. 그런 이제 종 다양성에서는 이 환경이 좀 특별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진화된 동물종들, 특별한 종들이 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습지가 그렇기 때문에 생물종 다양성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습지가 사라지면 매년 우리가 조사할 때 전 세계적으로 2%의 양서류들이 지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습지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1차적인 물속에 사는 양서류 개체수가 급감하게 됩니다. 일단 충북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내륙 안에 있는 습지들이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인 종에 대한 감소세는 계속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단 이 습지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 이 생물 다양성을 뺀 나머지 것들에 따랐을 때 이 습지가 갖고 있는 그 정화 능력이라든지 뭐 수질 정화라든지 부양할 수 있는 능력들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종이 만약에 다양히 보존이 되어야만 이런 부차적인 기능들도 충분히 습지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 습지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환경 문제에서 습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 우리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의 우리 대표님 와 계신데요. 우리 충북의 환경 이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계신데 지금 어떠한 환경 이슈를 다루고 계신지요?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금은 여러 가지가 문제지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집중하는 부분들은 이제 느끼는 환경마다 그때마다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죠.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 파트, 대기질에 대한 파트를 되게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제 환경운동연합이라고 하면 어떤 환경운동을 주로 하는가 이러는데 때마다 달라요. 하지만 습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995년도에 무심천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습지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해이기도 합니다. 환경운동은 어떻게 보면은 물의 생명체를 다루는 일부터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무심천의 물고기의 떼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하천 복원 운동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도심지에 흐르는 하천에 대한 관심도가 계단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천 환경이 많이 예전보다 개선돼 있지요. 앞으로도 개선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습지에 관련된 문제들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습지들을 정밀 조사를 해서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할 때 지금에 있는 작은 습지라도 보존해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없어진 습지를 다시 복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너무 많지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습지에 대한 조사를 이루어져 그 습지가 지금 이제는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일정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도 인제 가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환경 활동 중에서 습지 보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오늘 토론을 위해서 준비해 갖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백은 센터장님께서 남사르 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국가 습지 보호 지역하고 남사르 습지에 뭐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뭐 중요한 습지라는 것에 공통점이 있고요. 그 국가 습지 보호 지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습지 보존법에서 이제 국가가 지정 후에 관리하는 요소가 있다면 람사르 협약은 국제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람사르 협약은 말씀드린 대로 그 단일한 습지라는 그런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람사르 협약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에 101번째로 가입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되면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하나 이상 이제 등재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습지를 등재하는 것이 이제 남사르 습지가 되겠고요. 이 습지를 국제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키겠다는 노력, 이런 약속이 바로 람사르 협약의 약속이고 람사르 습지의 보호의 그런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는 뭐 다 잘 보호하자 이런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산으로 치면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거와 뭐 같은 예, 형태라고 보면 그런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 국제적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데 보면은 우리 습지가 홍수터의 역할, 재난 시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서서히 방류하는 역할도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2017년도에 청주 중부권 홍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홍수터의 역할이 대두됐었는데요.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 박사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습지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생각하기 쉬운 습지가 논입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는 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수를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상태로 갈아엎지 않고 그대로 뒀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눈이 내리고 비가 오면 하나의 습지 형태로 남게 돼서 그 논 자체가 홍수 조절도 역할을 하면서 홍수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한꺼번에 쓸려 내려서 하천으로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성이 큽니다. 이 빗물이 서서히 많은 양의 빗물이 내리더라도 서서히 하천으로 들어와서 흘러내려가면 그 위험성이 적은데 과거에는 이 논들이 그런 역할을 해줬던 거죠. 비가 왔을 때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홍수도 역할을 한다면 또 반대로 비가 그쳤을 때는 이 물이 서서히 지하로 스며들게 함으로 인해서 하천의 물이라든지 지하수를 함양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홍수와 가뭄에 둘 다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던 것이 이제 논습지인데 최근에는 논에 대한 이제 경제적인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 경작지에 대한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만든다든지 또 밭이나 어떤 뭐 토지를 형질을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논에 대한 습지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그처럼 습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홍수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 2017년도에 미호천 또는 청주시에서의 홍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물이 많이 내려서 제방이 넘어서 그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하천에 물이 많다 보니까 이 도심지에서의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지체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과거에는 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논으로 넘치는 것을 모두 막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에 쌌어요. 그래서 아마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천에 물이 넘쳐서 논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반대로 논이라든지 산 쪽에서 내려왔던 물이 하천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논이 침수되는 경우는 있지만, 과거에는 제방의 높이가 적당히 낮을 때는 빗물이 이 제방을 넘어서 논 경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논경지에서 그 빗물이 도시 지역으로 쓸려 내려가는 시간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방의 높이를 높이 쌓는 것이 홍수를 위한 어떤 방안이라고 한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제방을 일부러 낮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이 사는 지역이면 안 되겠지만 빗물이 제방을 타고 넘어가서 농경지에 일시적으로 저류되도록, 그러고 나서 이 침수된 농경지를 보존해 주는 것이 피해를 더 저감시,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홍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논을 이용한 논습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했었던 겁니다. 예. 그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충북 보은군 보은읍 길상리라는 곳이 제 고향이고, 그 뒤 산이 소천항봉입니다. 앞에 그 또랑이 있고 이 논덜이 있었는데요. 한 번 홍수 때 그 논 쪽으로 물이 다 넘쳐가지고, 뭐 저희들은 뭐 논에 물이 차고 가서 거기서 중요한 거는 미꾸라지를 잡을 수 있나 없나의 문제였긴 한데, 사실은 그때 우리 동네 논이 물을 받아둬서 어떤 집의 아랫마을에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어르신 이야기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습지의 다양한 영역에서 습지가 좀 전에 말씀하신 생물 다양성의 문제, 홍수 조절 기능의 문제, 수질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습지의 중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좀 전에 설명 중에 뭐가 있으셨었느냐면요, 이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국제사회와 그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제로를 선포했거든요. 탄소 제로 시대에 있어서 습지의 중요성이 대단히 부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지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온난화에 대한 문제고, 또 기상의 그 급변하는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습지는 이 급변하는 그 환경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또 지구에 있는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흡수원과 배출원의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국내에서도 연구가 이제 많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실제 해외에서는 좀 많이 연구가 좀 진행된 상태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습지에 맞는 현황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의 탄소 저장에 대한 그런 역할이나 능력들이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긴 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지구의 탄소를 한 35% 정도 저장한다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는 습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감을 할 건가의 문제, 그리고 얼만큼 흡수층을 확보할 건가의 문제, 그리고 산업 기술로 탄소를 포집할 문제까지 이렇게 다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그 습지의 역할이 어떤 건가에 대한 그 좀 많은 고민, 연구가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습지의 중요성, 생물 다양성을 위한, 우리의 그 재난 예방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이 습지 보호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우리 박경수 소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충북 내 습지를 먼저 보호 지역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시민들이 알고 계시거나 도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일단 유엔이 공고한 내륙에 대한 보호 지역은 대략적으로 면적대 16% 정도를 지정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럼 충북은 백두대간이나 아니면 기타 보호 지역을 포함해서 총 몇 프로냐면 10% 정도가 지금 보호 지역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습지 지역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겁니다. 6% 정도 이상을 더 보호지를 선택을 할 때 지금 어쨌든 한강이나 금강 주변에 있는 습지들 그리고 또한 산에 있는 산지 습지들을 좀 지정해서 보호지역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습지를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습지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습지 주변에 어떤 생명이 사는지를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될 건데요. 이 생명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 자체가 아이들 교육도 되지만 또한 정서적으로 상당히 도움되는 또 이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게 우리 지역에 습지가 어떤 게 있고 또 그 습지에는 어떤 생명이 살고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습지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수사 대표님께 마이크를 네. 넘기겠습니다. 습지가 지금 있는 습지를 보호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죠. 여기에 이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이끈다면은 교육의 힘이겠죠. 습지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문화로서의 만들어주는 형태가 있겠지요. 그러면 어른이나 아이들이 습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습지에 관련된 그 동식물들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의 교육들도 되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습지는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염원에 대한 것들, 또 이걸 저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같이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명수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습지를 왜 보존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생물 다양성이 우리한테 필요할까? 조금 지구 역사적인 문제에서 보면 이제 6번째 대멸종의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가장 최근의 대멸종이 이제 5번째 대멸종 때 공룡들이 이제 지구상에서 대멸종이 됐는데, 공룡이 대멸종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룡의 개체수가 적어서가 아니고, 공룡도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종 중에서 다양한 종이 아니라 종의 수가 적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 위기라든지 유성이 지구에 충돌함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종이 많지 않았다.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코로나19 이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진다고 쳤을 때 우리의 인류의 종도 다양하지가 않으면 어느 순간 대멸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의 다양성은 종의 개체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종 다양성의 보물 창고라고 할 수 있는 습지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의 그 멸종을 막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백은 박사께서는 아까 발제도 해주셨으니까 전체를 가지고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 말씀드렸듯이 습지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그 습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얘기가 있는데요. 나무가 태어나서 자라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저희한테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연속성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에게 주는 것은 습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명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태적 서비스, 뭐 먹을 것과 숨 쉴 것, 그리고 보금자리를 제공해 준 습지인데요. 저는 이런 습지가 지금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보존과 보호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은, 저는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습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는 저희처럼 뭐 연구기관이나 또는 지자체 이런 공공기관이 아니고 지역에 계신 주민,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 스스로의 보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보호하겠다는 행동이 좀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습지, 그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에 대해서 이제 행동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연구하는 기관들도 시민들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시민과학이 요즘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두 시민과 전문가의 역할들이 좀 합해진다면 앞으로 이 중요한 생물 다양성 그리고 지구의 건강성을 지키는 습지의 보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느끼시는 계기가 되셨는지요? 사실 습지는 버려지는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력을 불어주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습지는 버려지는 땅이라고 해서 그곳에 개발의 불도저가 들어와서 땅을 일구고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만들고 농경지로 만들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습지가 탄소 저장의 공간으로서 또 수질 개선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홍수 조절의 공간으로서 생물 다양성의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국제사회는 남사르 습지 협약을 맺고 우리나라도 국가 습지 보호 지역을 지정해서 습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앞으로 어떻게 습지를 보호해야 될까요? 그리고 습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습지를 관리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해야 될까요? 예,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